자, 10번 문제입니다. 읽기 전에 일단 가볍게 3차 방정식의 해가 어떠한 형태인지 조금만 좁혀놓고 진행을 합시다. 자, 그래서 그냥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A를 대입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다. 믿음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제 해를 좁혔고 시작을 해보시면 저 3차 방정식은 A라는 근을 갖고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눈에 띄는 거. A라는 해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를 만족하시면 되죠. 그러면 모든 걸 만족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인 이 친구의 해 중 적어도 하나가 저 범위를 만족하시면 되죠. 자, 그럼 살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네 글자 근의 분리. 자, 그럼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2차 함수와의 x축과의 교점의 형태는 같은 말이었죠. 그럼 우리가 보시기에 지금처럼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는 경우 아니면 한 근만 그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합시다. 그래서 판별식을 썼고요. 합차로 다음처럼 범위를 풀어냈고 우리는 실근을 갖게 하기로 했으니까 0 이상. 그럼 어떻게? A가 마이너스 6 이하 혹은 A가 2 이상이면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이 실근의 형태를 구한 상태에서 그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이 두 실근이 모두 4보다 크거나 하는 경우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뭐 하실 거야? 그 경우를 제외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아까 근의 분리란 말 기억하시면서 일단 이미 판별식에서 실근을 갖기는 하셨고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2에서의 그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면 뭐 하신 거예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를 대입하셔도 보면 자,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범위를 정리하시면 A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야? A가 3보다 작으면 두 실근이 모두 4보다 큰 거야. 그럼 나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 거야? 이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가 필요하신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A가 3 이상이어서 뭐하게? 적어도 한 실근이 마이너스 2와 4 이하가 되도록. 그럼 이제 이 판별식과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합치시면 우리는 뭘 확인하실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A가 3 이상이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적어도 두 실근 중 하나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도 맞는 겁니다. 얘도 맞는 거야. 그럼 답을 내실 때는 둘이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는 4가지 색을 사용해서 9칸의 정사각형을 칠하실 거예요. 근데 조건 나에서 인접한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네, 구별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조건 가인데 우리가 파란색을 사용을 해요. 몇 개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파란색으로 칠한 정사각형에 쓰여진 모든 자연수의 합이 몇이다? 17이다. 몇 개 칠한지 모른다네. 그냥 뭐가 되게 합이 17이 되게 우리는 파란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때 저는 파란색을 많이 칠할 수 있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파란색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5가지부터 줄여나가려고. 그럼 저 5가지를 칠하면 안 되시는 게 보여요. 왜? 합이 25거든. 자, 그럼 이제 4개를 칠하려고 합니다. 그럼 4개를 보실 때 있잖아요. 내가 1을 칠하시면 이 4라는 짝수가 날라가. 그러면 3, 5, 7 중에 칠하시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6과 8도 날라가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야? 홀수 4개만 칠해집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가 2를 칠하면 1, 3, 5가 날아가고 4, 6, 8과 같이 짝수로만 칠해져요. 그럼 어떻게 4개를 칠하든 짝수 4개
혹은 홀수 4개야. 그러면 그 합은 무조건 어때? 짝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홀수인 17이 될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 4개도 칠하면 안 되겠다. 자, 3개가 답이니까 2개도 보시면 가장 큰 수인 9와 7 2개를 파란색을 칠해도 합이 17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최소 3개는 칠해야겠구나. 저희 이제 3개를 칠해서 합이 17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찾아보시면 1, 7, 9 또는 3, 5, 9 요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찾으시면 빠르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연습해보시고 앞에 제가 드렸던 얘기는 그냥 참고로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해보자. 제가 1과 7과 9에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남은 영역에 3가지 색을 사용할 텐데 저는 3과 5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과 5에 같은 색을 칠하셨을 수도 있고 3과 5에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럼 제가 3과 5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같은 색을 칠하면 2, 4, 6, 8 모두 그 색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리고 3과 5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3에 하나, 5에 하나 색을 칠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2와 6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고 하나만 겹쳐있는 4와 8은 2가지의 선택을 갖죠. 자, 그럼 앞에 계산해 보시면 48, 뒤에 계산하시면 24, 7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또 지우고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3과 5와 9에 파란색을 칠하시고 저는 여기서의 기준을 1과 7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세요. 바꿔 가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했다. 소개하는 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1과 7에 같은 색을 칠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칠하실 수도 있죠. 내가 1과 7에 3가지 중 하나에 같은 색을 칠하면 2, 4, 8은 그 색을 피해 가시면 됩니다. 근데 6은 어때? 어차피 파란색만 아니면 되잖아. 3가지 중 하나를 칠하시겠죠. 근데 제가 1과 7에 3개, 2개 선택을 해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4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1과 붙어있는 2, 7과 붙어있는 8은 그 1과 7에 칠하신 색만 피하시면 돼요. 그럼 6은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칠하고 싶은 거 칠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계산하시면 72가지, 여기도 72가지, 도합 144가지. 자, 우리가 파란색을 칠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는 216가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주어진 범위 조심하시고 천천히 한번 조건을 정리해 보시면 자, 이차 함수 fx인데 0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fx라는 것은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혹은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자, 그 옆에 절대값을 한번 벗겨봅시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f4가 0 이하인 경우 혹은 f4가 0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럼 f4가 0 이하인 경우 보시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실 거고 그걸 이항시키시면 f4와 f-1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자, 근데 앞에 써 있었죠? f0과 f4도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돼. 2차 함수인데 어떻게 세 군데에서 함수값이 같겠어요? 이 경우는 버리시고 f4가 0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시고 f-1과 f4의 합이 0입니다. 서로 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fx의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이 2차 함수는 x는 2의 대칭이었고 어떠한 시점에서 0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았어요. 자, 근데 보면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하죠. 그럼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게 f-1과 f4의 합은 0, 즉 그 정중앙에 x축이 놓이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의 가정의 모순인 거야. 우리는 f4가 양수라고 봤거든. 근데 음수가 나왔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면 안 되겠다. 자,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보시면 0과 4에서 함수값이 같고요. 그리고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이 놓이실 수밖에 없고 f-1과 f4는 서로 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x축이 그 사이에 존재하시게 되죠. 자, 그럼 우리 가정에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맞습니다. 자, 조금만 더 x는 2의 대칭이어서 남은 x축과의 교점이 5가 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딱 요만큼의 그래프를 가지고 남은 과정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가 fx를 세워보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는 음수,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2, y값도 아직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보셨을 때 일단 첫 번째, 제일 무난하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하신 것을 조금 빠르게 정리하면 다음처럼 보실 수 있고 이 합이 0이다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래요.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 최소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19라는 것은 f-2와 같고 그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식을 2배 정도 해주시면 32a에다가 2b를 더하신 게 마이너스 38. 자, 그럼 저는 이 둘을 연립해서 a, b 값을 찾으려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시면 19a가 마이너스 38, a는 마이너스 2 정도 나오시고 다시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b가 13 정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2차 함수 fx가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고 꼭지점의 좌표가 2,13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답을 내봅시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게 f3이거든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더하셔야 합니다. 자, f3은 3 집어넣으시겠죠? 그러면 11 정도.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곧 꼭지점의 y좌표인 13. 그래서 그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조건을 잘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확인해 보자고. 자, 가부터 일단은 이 부등식을 먼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x자리에 k-1이나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 숫자 혹은 문자들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k에 대한 얘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부등식의 주인공은 k니까 내가 이 해를 정리하실 때 k가 다음과 같은 두 수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저는 이 부등식 내에서의 정수 k의 개수를 읽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야? 이 차이가 2야. 그럼 내가 그것을 결정하실 때 a가 정수인지 아니면 a가 정수가 아닌지부터 나눠보시라는 거지. a가 정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얘는 이 차이가 나는 정수 사이에 k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차이가 나는 정수, 우리가 정수는 1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씩 차이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라는 수가 정수가 아니면 즉 뭐 1.5와 3.5처럼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는 어떤 거야? 반드시 두 개의 정수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조건을 정리했을 때 a가 정수인지 혹은 정수가 아닌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n의 값의 후보를 좁혀놓을 수 있었다. 자, 조건 나로 가셔도 괜찮은데 좀 간단해 보이니까 조건 다로 가시면 P1은 그리고 P2는 자, 어차피 이렇게 곱하시나 내가 A를 앞에 쓰시나 형태는 똑같죠. 그럼 우리가 찾는 A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 그냥 판단하는 조건을 먼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조건 나로 가셔서 직선을 가볍게 그려볼 텐데 우리는 A의 부호나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봤고 그 친구의 X절편이 그리고 이 친구의 Y절편이 그럼 A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다음처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시는 것은 크게 힘들진 않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실 때 내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그냥 절대값을 붙여놨고 결국은 그것을 제곱하니까 크게 부호가 신경 쓰실 게 없죠. 그래서 이 넓이가 뭐와 같다? 조건 나에서 보시면 3분의 n과 같다. 자,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위에서 정리하기를 n의 후보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n이 1이면 어떻다? 집어넣으셨더니 a제곱은 3분의 2다. 자, 또 n이 2이면 a제곱은 3분의 4다. 자, 근데 우리가 봤잖아. a가 정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n값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n이 1일 때 a는 정수가 나와야지. 안 나와 버리죠.
n이 2일 때 정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곱값이니까 뿔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텐데 우리 아까 조건 다를 미리 정리했었죠. A의 범위를 확인하셨어. 그러면 나는 뭘 고르실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죠. 왜? 저 범위를 만족해야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문제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루트 3과 p 루트 3의 곱이니까 한번 써보시면 루트 3에 p 루트 3, 루트 3이 있었고 x자리에 루트 3을 넣었고 거기 옆에 a를 뺐었고 계산하시면 3에서 a 루트 3을 빼신 거고 저희 a값 확인하셨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5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어서 겁먹지 말고 자기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천천히 벗겨내시면 크게 힘들진 않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가조건을 보시면 12의 배수래요. 조금 낯설죠? 흔히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근데 12는 뭐와 뭐의 곱입니까? 4와 3의 곱으로 읽으실 수 있잖아. 그러면 12의 배수라면 4의 배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3의 배수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게 4의 배수예요. 4의 배수가 뭐냐? 그 특징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그 둘을 합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방금 언급했던 자리가 그대로 조건 나에 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그 합이 뭐래요? 짝수래요. 우리가 두 개의 수의 합이 짝수라는 건 짝짝 혹은 홀홀 이 두 수의 합인 건데 나는 그 두 수가 뭐도 만드셔야 돼? 4의 배수도 만드셔야 돼. 그러면 그 결론상 뭐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는 홀수 두 개가 올 수는 없고 이 두 자리와 짝수로만으로도 4의 배수를 만드셔야 하니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각각 2와 4 혹은 6과 4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는 없죠. 자, 분명히 조건이 되게 복잡해 보였고 난잡해 보였지만 두 개의 조건의 연계성을 살리시면 케이스를 단 두 개로 좁히고 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3의 배수의 특징을 살려서 수를 선택하고 나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지금 2, 4 제외한 5개 숫자를 사용하실 텐데 이 5자리 숫자의 합은 3의 배수이고 2와 4의 합은 3의 배수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3개의 숫자를 고를 때도 어떤 수가 되도록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고르셔야 합니다. 자, 남아있는 수를 순서대로 쓰시지 말고 다음처럼 분류해 보시면 제가 지금 하신 게 뭐예요?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3의 배수 그리고 3으로 나머지가 2인수. 자, 저는 3개를 고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이 3의 배수를 만드실 때 한 집합에서 3개를 고르시거나 한 개씩 고르시거나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3개까지 있는 집합은 없으니 하나를 골라서 만드시면 돼요. 자, 실제로 보시면 제가 1, 3, 5를 골라요. 3의 배수가 되죠. 1, 6, 5를 골라요. 7, 3, 5를 고릅니다. 7, 6, 5를 고릅니다. 어떠한 경우든 다 뭐가 되시는 걸 알 수 있어? 3의 배수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어. 저는 이제 4개의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열을 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3의 배수이자 4의 배수, 즉 12의 배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죠. 자, 조금 피곤해지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이 위와는 다르게 10,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입니다. 자, 어쨌든 비슷한 개념으로 끌고 가서 남아있는 숫자를 아까 보신 것처럼 나머지처럼 분류하면 1 있고요, 2 있고요, 3, 그 다음에 5, 그리고 7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역시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의 배수로 분류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 곳에서 3개를 뽑으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개를 고르실 때 특징이 뭐냐면 제가 3의 배수 하나, 나머지가 1인수 2개를 고르면 그 합이 어떻게 되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가 돼. 즉, 이 숫자는 11, 10 만나면 21 가능하시죠. 자, 또한 제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2개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하나를 고르시면 어떻게 되세요? 1, 2, 5 그럼 그 합이 몇이 나오세요? 8이 나옵니다.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가 되시는 거야. 그럼 8과 10, 18, 3의 배수가 되는 건 문제가 없죠. 자, 하나가 더 있었죠? 2, 5와 7까지.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밑에 경우에서도 단 3가지의 경우를 찾으셨고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를 골라 앞에 자리에 배열을 하시면 되고 총 18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도합 우리가 구하는 답은 총 몇 가지? 4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혹시 앞에서 16번 해설을 좀 듣고 오셨다면 조건 가, 나를 풀어내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문제 첫 줄을 보시면 2차 부등식 나와 있고 그 해의 형태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해와 요걸 만족하는 해의 대소관계를 확인이 어려워요. 그럼 그렇다는 건 직접적으로 알파가 누구, 베타가 누구다라고 바로 표현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따가 그것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저희는 우선 이 범위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가에서 보시면 베타와 알파의 차가 자연수래요. 베타가 알파보다 큰가 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자연수다. 자, 알파가 정수면 거기에 자연수를 더하시면 베타도 어때? 정수입니다. 근데 알파가 정수가 아니면 거기에 자연수를 더하신 베타도 어때?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 가라는 조건은 뭐야? 알파와 베타는 모두 정수다. 혹은 알파와 베타는 소수 부분이 같은 정수가 아닌 수다. 라고 요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 속한 정수 x의 개수는 2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서 알파와 베타가 정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떠한 정수가 있으셨어? 그러면 이쪽도 정수가 와야 돼. 근데 나는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2개. 그럼 이미 한 개의 정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그 다음 정수가 오셔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게 뭐야? 알파와 베타의 차가 몇이다? 1이다. 자, 두 번째.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고 봅시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그냥 알파를 제가 임의로 적으셨다고 해보죠. 우리가 아까 가에서 정리하실 때 알파와 베타는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어요. 2.5, 3.7 이와 같은 숫자를 예시로 드시면 2.5를 예로 들었다. 그럼 어때요? 이 다음 바로 정수가 3이 있죠. 그 다음 2개니까 4도 있어. 그럼 4까지 포함할 수 있게 난 누가 와야 돼? 4.5가 와야 돼. 자, 혹은 마이너스 3.7처럼 아무 숫자나 던지시면 마삼, 마이 그 수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7과 같은 숫자가 와야 돼.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니고 그 사이에 포함하는 정수가 2개이려면 그 차이는 몇이어야겠다? 2여야겠다. 자, 이 문제는 가와 나에 있는 개수 같은 거 정도만 변동되고 자주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이 관계를 조금씩만 잘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등식의 양끝을 결정할 이 두 수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제가 그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3분의 2a보다 큰 경우, 즉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큰 경우, 즉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큰 경우에 우리는 알파가 3분의 2a 그리고 베타가 3분의 1의 a의 a-2 정도 됩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원하는 관계는 앞에서 충분히 정리를 하셨고요. 알파와 베타에 오는 수가 정수라면 이 둘의 차가 어떠신 거예요? 이렇게 되셨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판단하려고 넣어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알파와 베타의 차가 몇이어야? 1이어야 합니다. 뭐 한다면? 이 두 개가 정수라면. 자, 저 두 개의 수가 정수가 아니라면 그 둘의 차이는 몇이어야 해요? 2여야 합니다. 자, 위에 거부터 가죠. 제가 이 친구를 그냥 형식으로 쭉 전개를 하셨을 때 요렇게 자, 딱히 정수 쪽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수인 A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나온 해를 여기 넣었을 때 정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마무리하실 필요 없죠. 자, 밑에 경우 같은 경우에 얘는 어쨌든 이 두 개가 정수가 아닌 게 나오셔야 해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6이고요. 저는 양변에 4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 여기는 10. 그래서 우리가 찾는 a가 2 뿔마 루트 10.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둘은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10도, 2 플러스 루트 10도. 그리고 이 둘을 좌 혹은 우, 즉 알파, 베타 자리에 넣어도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첫 번째 두 개의 A를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두 번째 경우로 가면 이번엔 반대로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3분의 2A보다 큰 경우. 그럼 대소관계만 바뀌었잖아. 그럼 굳이 길게 뺄 필요 없이 위에서 구하신 거를 반대로 적으시겠죠. 즉 0과 4 사이인 경우에 알파가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베타가 3분의 2A라는 걸 아세요. 자, 위와 가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수가 정수라면 그 두 수의 차가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수가 정수가 아니라면 그 둘의 차가 2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A 값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 A 값을 찾아서 얘가 뭐가 됨을 정수가 되거나 혹은 정수가 되지 않음을 보이시면 되죠. 자, 위의 경우부터 가죠. 제가 넘겨서 정리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되게 이쁘게 해가 정리가 되시고 A가 1이거나 A가 3이 나오실 수 있어요. 자, 둘 다 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A가 1이면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A가 3이면 어떠세요? 두 수가 정수가 됨을 보이실 수 있죠? 그럼 또 하나의 A 값을 찾으셨어. 자,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를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은 0. 자,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만족한 A 3개를 모두 다 찾으셨죠? 자, 문제에서 원하시는 건 모든 A 값의 합입니다. 전부 더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를 읽으시다가 제 거랑 좀 다르실 텐데 오타가 좀 발생해서 문제에 혼동이 생긴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저는 6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시되 인접하는 정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칠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 학생 ABC의 이름표도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조건도 복잡한 편이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워지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조건을 한번 보시죠. 조건 라를 보시면 A의 이름표는 1에 놓으신대요. 자, 이 상태에서 라로 갑니다. 라에서 보시면 A의 이름표가 놓인 정사각형에 적힌 숫자는 1이죠. 자, C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을 하신대.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라는 이름표는 4, 5, 6 중 하나를 선택해서 놓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피곤해지시는 건 뭐 때문이냐면 다 때문인데 다에서 뭐라 그랬어요? A와 B는 같은 색이 적힌 칠해진 칸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색을 칠하는 거 나서 또 서로 다른 영역을 찾아서 A와 B를 놓고 그러시지 말고 제 생각에 다라는 조건을 신경 쓰지 않고 색을 칠하고 이름표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A와 B가 같은 색이 적힌 칸에 놓여있는 경우를 제외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다라는 조건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색을 칠하고 이름표를 한번 놓아보시죠. 자, 그림을 가볍게 그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인접하는 영역엔 다른 색을 칠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우선 1, 4, 6에 색을 칠해보려 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1에는 3가지, 4는 1과 다른 2가지, 6은 4와 다른 2가지. 1색을 칠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가서 2와 5의 색을 칠해보려 하는데 2는 1과 다른 색 2가지, 5는 4와 다른 색 2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1과 4의 색이 다르죠? 그럼 1과 4의 칠한 색과 다른 색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모두 선택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2와 5는 인접하니까 같은 색을 칠하실 수 없죠? 그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3이라는 영역에는 2와 다른 색을 칠하면 되니까 2가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색을 칠했어요. 자, 이제 이름표를 놓아봅시다. 자, 1에는 A라는 이름표를 놨습니다. C는 4, 5, 6 중 하나를 선택해서 놓으신다고 했고, 자, 이제 4개의 영역이 비었죠? 자, 그 4군데 중 한 군데에다가 B를 놓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다를 무시하고 전체라고 해당하는 경우를 구해봤습니다. 자, 밑에 가시기 전에 계산부터 좀 하시죠. 자, 12, 3, 2, 3, 4. 자, 24, 3, 72, 12와 72의 곱이니까 840에 24, 864 정도의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뭐 하실 거야? A와 B가 같은 색이 칠해진 영역에
이름표가 놓여진 경우를 제외할 겁니다. 자, 그럼 그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할 건데 A는 항상 어디에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1의 영역에 두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색을 배치하실 때 보면 일단은 1에다가 A라는 이름표를 썼습니다. 자, A와 B가 같은 색이 되는 경우를 찾아서 제외하실 거잖아. 그럼 B라는 이름표는 2와 4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딱 세 가지, B가 3일 때, 5일 때, 6일 때를 배치하신 후에 A와 B가 뭐한 거? 같은 색인 거를 찾으실 겁니다. 자, 아까와 패턴은 동일합니다. 1, 4, 6의 색을 배열합니다. 1에 3가지, 4에 2가지, 6에 2가지. 자, 그리고 2와 5로 가셔서 2는 1과 다른 색, 5는 4와 다른 색. 그리고 2와 5가 같은 색이 되는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합니다. 자, 이제 3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A와 B에 같은 색을 칠하기로 하셨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야? C가 올 자리를 결정하셔야죠. C는 4, 5, 6 중 한 가지에 오실 겁니다. 자, 계산은 이따 하고. 자, 비슷한 케이스로 아까 처음에 B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B가 5의 위치에 오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A, 여기는 B. 자, 순서는 동일합니다. 1, 4, 6에 각각 3개, 2개, 2개의 경우를 두실 거고 자, B는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 왜? A와 B가 같은 색이니까. 자, 그러면 이 2라는 영역은 A와 B에 같은 색을 칠했으니 2가지. 3의 영역에는 2와 다른 2가지. 자,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돼요? C라는 이름표를 두실 거죠? 근데 C는 이번에는 5가 B에 서 있으니까 2가지의 선택까지밖에 없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B의 후보를 찾아 놓았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역시 A에 1을 두시고요. 6에다가 B라는 이름표를 놓읍시다. 자, 우리가 여기 1, 4, 6 순으로 먼저 두려고 하는데 A와 B에는 같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A의 3개, 즉 1이죠. 4는 2가지. 그리고 B라는 6이 적힌 곳은 A와 같은 색이니까 선택가지 수가 1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와 5에 놓으실 때 2는 1과 5는 4와 달라야 하니까 2가지씩의 선택이 있는데 1과 다르면서 4와 다른 색은 1가지, 그 1가지가 2, 5에 동시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은 2와 다른 색 2가지를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남은 건 뭐야? C라는 이름표를 4, 5 중 어디에 두실 거냐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계산을 해서 한번 직접 빼봅시다. 4, 3, 12에 9니까 108가지, 4, 3, 12에 8이어서 96가지. 자, 밑에는 6, 3, 18에 4니까 72가지. 자, 합해서 180에 276가지가 나오셨고요. 저희는 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를 신경 쓰지 않은 것에서 다에 반하는 사건의 경우를 빼주신다 그랬고 그러면 58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다를 너무 신경 써서 문제를 푸시려고 그러면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저런 여사건을 활용해서 안 되는 것을 한번 제외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하시면서 사고를 좀 풍부하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